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상속 증여와 관련된 방송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내 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상속세를 걱정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를 내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상속세를 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게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서울에 20평 아파트만 해도 10억이 넘는 곳이 이제 많다 보니까 웬만한 중산층도 이제는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평생 쓰고 남은 돈, 세금도 다 낸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게 아마 부모 마음일 텐데, 또 다른 상속세의 기능으로서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있는데,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하여 그 부모가 자식한테 또 재산을 또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부모님 재산이 얼마 정도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얼마 정도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얼마면 내고 얼마면 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상속세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전체에 이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상속세 과세 표준은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예요. 그 전체에서 각종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서 어떤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정책적인 이유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는 사실은 그 재산을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형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만약 이혼을 해도 반반씩 나눠 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사실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자가 가져가야 될 재산의 몫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세법에는 공제제도가 많아요. 근데 상속세에는 어떤 공제제도가 있냐면, 일단 기초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그 다음에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농어촌 공제, 그 다음에 그 가업 상속 공제, 이런 이제 공제 제도가 정책적인 이유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서 이 공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가지고서 이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과 이렇게 공제되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일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까지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괄 공제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10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 재산이 20억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10억을 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만 이제 상속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는 결국 자식들만 남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 미치면 상속세가 없는 거고, 5억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있는 거고,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이 5억이고 30억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만약 4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그럼 내가 30억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로 하고 30억을
공제 받으면 이제 10억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남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부모님 재산이 얼마야 라는 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때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상속인이 그 집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집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10년 동안 동거했을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영농 후계자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법이 정하는 기준 내 기업의 후계자인 경우에는 뭐 10년 동안 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똑같은 업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500억까지 공제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제 제도를 감안해서 남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세가 얼마 나오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아 계시다 그러면 10억,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 그러면 5억 이렇게 이제 하고, 만약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6억까지는 내가 그 집을 받아서 공제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러한 지금 기준들이 예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높은 게 아닌 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속법의 이 과세 표준이 한 30년 이상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가는 올라가고 그 세율은, 과세 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되어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요 좀 금액을 갖다가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부모가 재산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금액을 높여야지, 지금처럼 아무나 이제 상속세가 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면 10억, 안 계시면 5억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오늘 그 주제인 어느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를 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